존경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올해부터 PMO 전문가협회의 그 PMO 연구소장을 맡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저희 PMO 연구소에서는 그 PMO 관련된 그 서베이도 하고, 그 다음에 PMO 컨퍼런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PMO 관련 뭐 법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정부의 정책 연구 등도 수행을 하고, 또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된 방법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구라든가 프로세스 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해외 쪽에서 PMO에 대한 많은 그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는 67회인데요. 감리감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감면법이란 그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그 감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영역을 법으로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유튜브 그 해당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마 7에서 공공정보 부분에 많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PMO 전문가에 대한 내용도 했고, 감리감면법 이제 오늘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그 PMO도 있고, 감리도 있고, 발주사도 있고, 수행사 또는 수주사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PMO 수행에 대한 거 이건 지난번 시간에 66회 얘기했던 건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1,500명의 PMO 전문가가 빨리 필요하다. 이거는 2013년에 우리가 이제 PMO를 법으로 제정했을 때 제가 정부 쪽에 건의한 내용인데요.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현재는 이제 PMO 사업이 굉장히 조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보다 더 사업이 많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500명 이상의 PMO 전문가들이 빨리 육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강조차 감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면, 현재 PMO가 어떤 법령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침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 수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PMO는 전자정부 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공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법으로 제정되어야 우리가 해당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기본법 제64조 2에 전자정부 사업 위탁 용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시행령은 제78조 2의 5항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내용으로 위탁에 관한 규정과 위탁 용역 계약 특수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정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도입 운영 가이드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가 있고요. 예. 그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본법에는 대상 사업 범위,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그 다음에 금지 조항인데요. 이거는 PMO하고 감리를 한 회사가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MO 사업이 수행되면 그 결과하고 관련 성과물들을 그 행안부에 제출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시행령은 기본법의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은 또 위탁 규정이나 그 다음에 위탁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법과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정과 특수 조건은 이거는 장관령으로 우리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MO 관련 감리 감면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감리 감면법입니다. PMO라는 그러한 것과 관계가 없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그 감리는 사업비가 1억 이상이면 거의 의무적으로 반드시 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감리 감면법이란 그러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자정보법 제57조에 이렇게 법령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 2016년 12월 31일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법이니까 그거에 대한 시행령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일 경우, 그 다음에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일 경우 우리가 감리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걸 제정하게 됐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정책 연구를 저희가 2016년 제가 정부의 정책 연구를 받아서 용역을 했는데 그 PMO 확산에 바로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이슈화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으로 아주 작은 프로젝트, 예를 들면 5억 미만일 경우에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감리도 또는 PMO도 이걸 동시에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 발주자 쪽에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감리 감면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부여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5개월 미만인데 여기에서 감리도 해야 되고 PMO도 해야 될 경우에는 발주자 쪽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억 원 미만과 5개월 미만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일 경우 감리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감리 감면법의 내용이 2016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 우리가 이제 PMO가 점진적으로 확산돼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PMO를 수행하는 그러한 공공정보화 쪽의 사업이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증가돼서 한 200여 개 정도 PMO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우리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공공정보화 부분의 PMO 관련 법령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PMO하고 감리 중에 정말 PMO만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감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감리 감면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이제 PMO도 있을 수 있고 감독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리도 있을 수 있고 발주자 수행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참여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